네, 이번 시간 이어서 거래소 돋보기 코너로 인사드리겠습니다. 거래소의 어떤 각종 이슈들과 이야기들을 한번 짚어보는 시간으로 준비를 했고요. 이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시죠. 예. 네, 이 비트코인이 폭락을 해서 좀 굉장히 많은 말들이 많았습니다. 이에 따라서 투자자들의 고심도 많이 커지는 그런 상황인데요. 최근 들어서 가상자산 시장이 좀 다소 위축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특히 신규 프로젝트 재단이 많이 줄어든 상황인데 네. 원인은 무엇이죠? 일단은 투자 심리가 많이 사라진, 저해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신규 네. 프로젝트나 어떤 코인의 제작이 좀 많이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. 특히나 이 비트코인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게 기타 알트코인들인데 네. 이 비트코인이 여기서 얼마나 더 떨어질지를 모른다. 그리고 상당히 이제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그 상승분이 지금 알트코인 시장에 얼마나 반영이 될지를 모른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큰 어떤 디메리트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특히나 지금 같은 경우에도 이 큰 폭으로 하락을 한 이후에 간신히 2만 달러를 지지하는 그런 모습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2만 달러 선에서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하지 않는 이상은 이 신규 프로젝트가 좀 형성이 되기가 어려운 그런 시장 상황이 아닐까라고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또 이제 얼마 전이죠. 테라 루나 사태도 이제 있었고 또 허위 공시 제출로 인한 투자자의 피해도 좀 있었다고도 이제 알고 있고요. 이 재단 자체가 또 사라지는 사태도 부쩍 이제 벌어지고 있습니다.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날까? 원인과 어떠한 사례들은 어떤 건가 궁금한데 어떻습니까? 사실은 이 특근법이 제정이 되고 난 이후에도 재단의 어떤 비위 행위 그리고 각종 사기 사건, 유사 수신 행위 이 부분에 대해서 처벌할 근거가 아직까지는 명확히 없었다. 그리고 판례도 크게 두드러지는 게 없었다라는 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특히나 이 가상자산 가지고 나오는 말들이 스캠은 돈이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죠.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이 재단 차원에서 그러한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테라 루나 사태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실패한 프로젝트가 아니다. 거의 이건 계획된 사기이다. 네, 맞아요. 라는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죠. 특히 이 대형 거래소에서도 꾸준하게 발생되고 있는 어떤 재단의 허위 공시 제출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을 하게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처벌법이라든지 처벌 근거가 크게 많이 마련되지 않은 점, 그리고 특근법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네.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지 못했다라는 게 어느 정도 좀 학습이 된 거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이 네. 재단 차원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돈을 벌었고 투자자의 피해는 늘어났지만 네네. 우리는 벌을 받지 않았다, 처벌되지 않았다라는 게 그런 사례들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학습이 된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. 네. 이렇다면은 또 이제 고스란히 투자자 입장에서는 예. 그게 또 불안감이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어떤 코인 광풍에 따른 부작용도 심심치가 않습니다. 검증되지 않은 어떤 거래소의 투자자의 어떤 자금을 끌어모은 뒤 잠적하는 먹튀 이런 사기도 이제 있고 예. 대형 거래소에서 살펴보면 이 먹튀 행위에 대해서 제재할 방법은 없나요? 이 먹튀 행위가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죠. 네. 지금 이 뒤에 보이시는 저 차트 같은 게 저거는 어떻게 예시를 들기 위해서 그래픽으로 만들어낸 차트가 아니라 실제 거래소에서 상장이 된 이후에 네. 나타났었던 차트입니다. 굉장히 그래프가 완전히 가파르네요. 그렇죠. 네. 굉장히 기계적인 어떤 상승률을 보여가면서 상승을 꾸준히 이게 거의 한 세 달 동안 이 정도로 가격을 올리다가 어느 한순간에 2만 원 이상에서 거의 제로에 수렴하는 그런 가격으로 내려간 상황이죠. 이런 거를 보통 이제 업계에서는 설거지했다라는 네. 식으로 좀 표현을 하기는 하는데 사실상 먹튀를 한 거죠. 가격을 최대한 끌어올려 놓고 그렇죠.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 왜냐하면 이 중간 지점에서 봤을 때에는 투자자 입장에서 앞으로 계속 오를 거다. 이 내릴 타이밍만 잘
찾으면 된다라고 판단을 할 거고요. 근데 언제 내리면 될지, 왜냐면 지금 여기에서 최고점에서 하락하지 않으면 더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판단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네. 굉장히 많은 투자자들이 이 코인에 좀 뭐 자금을 넣고 투자를 했을 거예요. 네. 이러한 식으로 뭐 먹튀 행위가 진행이 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. 이런 사례들에 대해서는 특히 대형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. 이 그렇죠.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또 제정의 됨에 따라서 어느 정도는 좀 저절로 해결이 될 거라고도 판단이 되고 있지만, 사실은 이런 행위를 할 정도의 재단이라고 한다면 벌써 이 플랫폼이나 아니면 토큰 알고리즘에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나타날 거예요. 네. 사실상 뭐 기술력이 없다라든지 플랫폼이 뭐 말이 안 된다, 비전이 없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거래소 차원에서 좀 많이 평가를 한다라고 하면은 애초에 상장이 될 이유가 없으니까 피해자도 생기지 않겠죠. 그렇죠. 특히나 뭐 최근 같은 경우에 이 코인 가지고 작전 행위를 하는 그런 세력 같은 경우에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를 하겠다라는 어떤 정부 부처의 의지도 보이고 있습니다. 그렇기 네. 때문에 앞으로는 좀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 어떤 처벌도 강화가 될 것이고, 거래소 차원에서도 상장을 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 심혈을 기울여서 상장을 할 것이기 때문에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네. 특히 이제 빅5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이 상장 및 상장 폐지에 있어서 공통된 어떤 기준을 마련하겠다라고 선언한 상태죠. 공동협의체를 출범했다고도 하고, 그동안은 어찌 보면 좀 개별 거래소 자율에 맡겨져서 잡음이 끊이지 않았었는데 5대 거래소 공통 가이드라인이 좀 세워지는 것 같습니다. 이에 따라서 단독 상장된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취해질까요? 이 단독 상장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네.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, 리플 이런 코인들은 어느 거래소에나 거의 공통적으로 상장이 되어 있죠. 다만 특정 거래소에서만 거래를 할 수 있는, 한 개 거래소에서만 뭐 구매를 하거나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코인을 단독 상장 코인이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. 이 코인들의 사실은 굉장히 많은 케이스가 스캠성을 가지고 있다라든지 아니면 이 재단의 어떤 건전성이 확인이 되지 않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되고 있거든요. 네.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거래소하고 뭐 어떤 뭐 모종의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, 이 상장된 가상자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정말 이 플랫폼이 괜찮은 플랫폼이고 좋은 코인이라고 한다면 다른 거래소에서도 앞다퉈서 상장하려고 할 거예요.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단독 상장 코인이 된 거란 말이에요. 이런 코인에 대해서는 이 상장 혹은 상장 폐지 기준이 거의 공통된 기준으로 마련이 되고 나면 시장에서 많이 퇴출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. 정말 네. 괜찮은 코인이다라고 하면은 단독 상장이 아니라 어쨌든 이 기준이 마련이 되는 거기 때문에 다른 거래소에서들도 순차적으로 상장을 하겠죠. 네. 그렇다면 그냥 만약에 좀 단독 상장이 어떤 문제가 아니라 예. 만약 재단의 어떤 운영 상태가 문제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어떤 재단은 사전에 거래소에 좀 상장되지 않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? 그렇기 때문에 이번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굉장히 좀 중요한 요소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. 애초에 좀 문제가 있는 어떤 운영 방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재단이라고 한다면 거래소에서 상장시키지 말았어야 된다라는 게 지금은 가장 큰 주장이고, 특히 뭐 계속해서 뭐 예시로 등장을 하고 있지만 이 테라루나 사태 같은 경우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는 재단이에요. 내부에서도 그쵸. 이 알고리즘 말이 안 된다라고 계속해서 불만이 터져 나왔었고, 이런 코인들을 사실은 상장을 하지 말았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단독 상장 코인은 뭐 이런 문제를 떠나서 사실 이 뭐 루나 코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든 거래소에 상장이 돼 있었죠, 우리나라에. 네. 그럼 이 거래소들이 다들 이 루나의 사태에 대해서 예상을 하지 못했냐라는 겁니다. 참 그렇다면 이 거래소 차원에서 살펴보자면 예. 이 재단의 어떤 상장에 있어서 어떤 걸로 이제 판단하죠? 판단하는 요소는 어떤 거죠? 일단 시장에서 이 거래소가 가상자산을 좀 뭐 상장을 할 때 네. 뭐 나름대로의 어떤 상장 뭐 기준이라든지 가이드라인이 있겠지만, 사실상 이 코인을 가지고 있는 홀더 수가 얼마나 되는지, 그 커뮤니티가 홀더 수, 얼마나 네. 큰지, 그리고
전체 자산이 얼마나 되냐, 유통량 대비 실제 시장에 풀린 금액이 얼마나 되냐, 그 재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 물량의 퍼센테이지가 얼마나 되냐, 그 외적으로 뭐 이제 플랫폼이 하고 있는 사업이라든지 이게 증권형이냐, 상품형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여러 가지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. 근데 네. 이 평가 항목들을 종합적으로 좀 고려를 해봤을 때, 뭐 물론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은 이 평가 기준들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. 거래소에서 이 코인을 상장을 했을 때 나중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거래소에서 이걸 법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사안이 이 재단에 있냐 없냐에 좀 네. 많이 집중한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. 네. 특히나 이번 루나 사태 관련해서도 그 어느 거래소 하나 책임을 진 그쵸. 거래소가 없어요. 네. 특히나 뭐 특정 거래소 같은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상을 해줄 수 없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죠. 피해자는 있는데. 예. 네. 이제 그러면은 이 상장된 가상자산이 자금 세탁이나 어떤 사기나 각종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이러한 어떤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. 횡령 사건도 최근에 이제 있었고, 네, 자금 세탁한 정황들도 많이 이제 있었죠. 근데 거래소에서 이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나요? 사실 지금은 사실상 네. 거래소에서는 그런 문제를 포착을 하고 발견을 했을 때에는 뭐 재단에 해명을 요구하고 이 소명이 원만히 되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에는 상장 폐지를 진행하는 게 거래소 차원의 최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지금 상황에서는. 지금은요? 하지만 네. 이런 어떤 뭐 시스템이 좀 구축이 된다라고 한다면 거래소 차원에서 이런 문제를 발견하는 즉시 뭐 예를 들어서 뭐 사법기관 혹은 정부 부처에 이런 어떤 모든 내용들을 좀 보고하고 그리고 그 관련된 어떤 자료, 증거 자료 같은 거를 제출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저는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네. 왜냐하면 지금 문제가 발견되었다, 그럼 상장 폐지하고 끝. 거기에 대한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. 전무한 지금. 상황이죠. 예. 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재단 차원에서 혹은 거래소 차원에서 이 문제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명을 할 수 있는, 그 해명을 해야만 하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네, 사실 지금 좀 중요한 거는 어찌 보면은 좀 피해 예방이다 이렇게 예. 좀 생각이 드는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도 물론 좋지만 이 피해를 줄이고 미래 예방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다고 이제 봅니다. 근데 만약 좀 제일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라고 하면 전문위원께서 이제 얘기하고 싶으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일단은 이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제정이 되기 전까지는, 그리고 제정이 된다 하더라도 해당 법안이 좀 구체적으로 자리를 잡기 전까지는 투자자 입장에서 좀 많이 코인을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도 주의를 네. 해야겠죠. 특히 이 가상자산 시장의 어떤 변동성이 정말 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국내 거래소에서는 거의 지원하지 않고 있지만 네. 해외 거래소를 이용해서 뭐 마진 거래를 한다라든지 이런 위험성을 떠안는 어떤 리스크가 큰 거래 방식은 굉장히 좀 많이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네. 그런 판단이 있고요. 또 특히 재단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을 하는 그런 능력들도 좀 많이 함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단순히 뭐 오늘 이 코인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네, 혹은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네, 이런 네. 부분에 있어서 어떤 투자의 기준을 마련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재단의 내부 사항이라든지 백서를 보고 어느 정도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능력,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키웠으면 좋겠다라는 네. 생각인 거죠. 네, 어찌 보면 투자자의 어떤 안목도 좀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네, 하루가 다르게 좀 새로운 소식들이 많이 업데이트되고 있는 가상자산 시장의 이야기, 오늘 준비한 두 코너 이야기로 자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네, 다음 시간에도 가상자산의 어떤 주요 이슈들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. 오늘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